안녕하세요. 7월 28일 월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한미 무역 협상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관망세가 고조됐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3,200선 밑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한미 협상 카드로 부각된 조선업종의 강세는 연장됐습니다. 방산과 금융업종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미국 관세 이슈와 기업 실적 그리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경계감과 상승 피로감이 반영되면서 한 주간 코스피는 0.25% 소폭 상승, 또 코스닥은 1.67% 하락하는 등 쉬어가는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EU와의 무역 합의 기대감에 3대 지수가 동반 강세 마감했습니다. 2분기 실적 보고 기업 169개사 중에서 82%가 예상을 상회했다는 소식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종목별로도 실적에 따라서 좀 주가 흐름이 엇갈렸는데요. 테슬라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 강세를 보였고, 인텔은 순손실 급증에 8%대 하락, 차터 커뮤니케이션스도 실적 부진에 18%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U와의 그 무역 합의 기대감이 주말까지도 이어졌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EU와 미국의 15% 관세 합의가 전해졌습니다. 또한 EU는 추가적으로 7,500억 달러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고 6천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트럼프와 파월 간의 대립이 완화되면서 하락했고, 달러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과 한국의 관세 협상 과정, 그리고 FOMC 회의, 빅테크의 실적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자료는 매크로 국내 경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진희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류진입니다. 그래서 한국 2분기 성장률 발표가 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분기 한국 GDP는 전분기 대비해서 0.6% 성장하면서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다만 이제 서프라이즈 폭 자체가 크지 않았던 만큼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저희 1.1% 유지하려고 하고요. 민간 소비가 전분기 대비 좀 어느 정도 증가를 했고, 특히나 이번에 기자 설명에서 언급된 부분들은 오락이나 문화 부분, 그리고 숙박 음식업 같이 서비스 소비 호조세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 소비 기여도도 0.2%포인트 기록을 하면서 내수 부진을 완화시켜 주었고요. 특히나 2분기에는 관세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수입 수요나 반도체 수출 호조세로 순수출을 선방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2분기 성장률 쇼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봤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건설 경기 부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분기에는 건설 투자나 설비 투자 모두 역성장을 하면서 투자 부분의 기여도가 성장률을 많이 깎아먹었는데, 대신에 이제 재고가 좀 크게 증가하면서 성장률 자체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반기는 본격적으로 정부 재정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시점이고요. 정부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소비 심리가 굉장히 빠르게 반등하고 있고, 실제로 소비도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느니 설명에서는 이제 추경 효과가 2분기보다 좀 3분기에 영향을 준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2분기에도 정부 소비가 이미 전분기 대비해서 1.2% 급증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선 이후에 신속 재정 집행이 좀 이루어진 효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1, 2차 추경 효과도 직접 반영이 될 수 있는 시점인 만큼 정부 부분이 정부 소비나 투자,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소비 쿠폰 이용해서 성장을 좀 견인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주식 시황 글로벌 금융 빅뱅 자료 요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인한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글로벌 금융 빅뱅이라는 인덱스 자료를 발간했고요. 요약 자료를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큰 방향에서의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화폐제도의 대전환이 부채와 금융자본주의의 구조 변화를 탄생시킨다라는 내용입니다. 1870년대에 미국에서 근본이제를 채택했던 화폐제도의 첫 번째 대전환이 있었고요. 그리고 1971년에는 닉슨 대통령이 금달러 불태환을 선언하는 두 번째 대전환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7월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됐죠. 이게 지금 세 번째 대전환이 될 가능성에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폐제도의 대전환이 있을 때마다 미국 부채 구조에 새로운 변화가 항상 나타났었습니다.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1970년대 이후에는
이후에는 민간 부채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1970년대 달러 금 불태환 선언 이후에는 민간 부채도 늘어나고 또 정부 부채도 이렇게 급증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를 준비 자산으로서 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에서 정부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민간 부채도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폐 제도의 대전환이 있을 때마다 또 금융 자본주의가 태동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화폐 제도 대전환, 즉 근본 이제 를 채택한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JP모건 같은 그런 대형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미국 산업자본까지 지배를 했던 시대가 열렸고요. 1970년대 이후부터는 KKR로 대표되는 사모펀드 그리고 드럭셀 번햄이라고 하는 당시에 정크본드 시장을 개척했던 그런 투자은행을 대표로 한 이런 금융자본주의 2.0 시대가 개화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된다면은 지금 이제 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블랙록 같은 이런 인덱스 펀드와 또 이제 가능성으로 본다면 은행들이 새로운 금융자본주의 3.0 시대를 개척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상업용 부동산 미국 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세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미국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 이슈와 지난 최근 동향을 담은 인덱스 자료를 발간했는데요. 먼저 오피스 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고금리 재택근무의 영향을 받은 미국 오피스 시장 조정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산가치 하락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실이 발생 중이고요. CMBS 연체율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사무실 복귀가 진행되면서 임대차 활동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공실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텍사스에서는 주요 도시 오피스 시장이 신규 공급 축소에 따라 공실률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인구가 활발히 유입되고 사무실 복귀가 진행되면서 2025년 연간 순업 수면적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멀티패밀리 시장입니다. 사무실 복귀가 진행되면서 멀티패밀리 임차 수요도 덩달아서 증가 중인데요. 지난 1분기 미국 멀티패밀리 공실률은 5.2%로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고금리와 인건비, 자재비 상승에 신규 공급 물량이 감소 중이고요. 높은 모기지 금리의 주택 매입 대비 임차 선호도도 높은 상황입니다. 하반기 공급이 부족한 도시들을 중심으로 임대료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11월 예정되어 있는 뉴욕시장 선거에서 맘다니 후보가 당선될 경우 뉴욕시장에서는 임대료 규제로 인한 신규 민간개발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타이트한 임대시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류센터 시장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증했던 물류센터 시장 수요가 신규 공급에도 영향을 주면서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의 물량이 신규 공급되었었는데요. 누적된 신규 공급의 영향으로 미국 물류센터 공실률이 상승했지만 신축 중인 물량은 점차 감소 중입니다. 이커머스 침투율이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주요 항만의 물동량도 예년 대비 많은 수준으로 순업수면적은 플러스 수치를 유지 중입니다. 올해는 견조한 수요가 누적 신규 공급 물량을 소화하면서 자산가치 하락세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중국과의 무역이 많은 서부 LA 롱비치항에서 휴스턴, 뉴욕, 뉴저지항 등 남부 및 동부, 내륙으로 물류 수요 이동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투자 시장입니다. 2025년 상반기 미국 상업용 부동산 거래 규모는 약 264.7조 원으로 2024년 상반기 대비 16.4%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상업용 부동산 자산 가치의 하락세가 둔화되거나 회복세를 보이면서 양호한 펀더멘털을 보이는 자산 유형으로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공실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리테일의 거래 규모 증가율이 가장 컸지만 경기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 하반기 경제와 소비 흐름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의 미국 시장 투자 활동은 예년 대비 저조한 수준입니다. 주로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호한 펀더멘털을 보이는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글로벌 ESG 브리프입니다. 김준섭 연구원입니다. ESG 담당 김준서입니다.
이번 주 글로벌 ESG 브리프에서는 블랙록의 탄소 포집 저장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와 함께 SBTI 금융 넷제로 표준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탄소 포집 저장, 즉 CCUS 시장이 상용화 전환점을 맞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가운데 블랙록은 지난주 이탈리아의 국영에너지 기업인 에니로부터 CCUS 사업 지분 50%를 1.67조 원 규모에 인수했다는 사실이 뉴스화되었습니다. 블랙록의 해당 탄소 포집 저장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연간 2,9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향후 연기금 보험사와 같은 장기 투자 자본의 탄소 포집 저장 투자 확대의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이와 같은 뉴스와 함께 지난주 발표된 각국의 탄소 포집 정책 지원도 상용화 가속화에 힘 실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영국은 2029년까지 탄소 제거 기술을 ETS에 통합하는 한편 미국은 45Q 세액 공제로 탄소 포집 직접 투자 프로젝트를 촉진하겠다라고 공식화한 사실이 지난주 핵심이 되었습니다. 탄소 포집 저장이 기후 관련 투자 대상으로 포함한 한 주였습니다. 다음은 7월 23일 SBTI가 금융기관 넷제로 표준, 즉 SBTI FINZ를 공식 발표하면서 ESG 금융시장에 명확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SBTI FINZ는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를 대상으로 신규 석탄 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즉각 중단하는 한편 2030년까지 석유 가스 확장 금융 종료와 같은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표준으로 도입을 했는데요. 이 표준은 기존의 넷제로 은행연합의 표준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감축 목표와 함께 노출 산정 방문호를 제시를 하면서 유럽 주요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HSBC, BNP 파리바와 같은 유럽 은행, 유럽 자산운용사들 중심으로 SBTI 목표에 맞춘 독자적인 전략 수립에 이미 나선 바 있는 만큼 이번 표준 도입의 실효성은 더욱더 부각될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금융과 인프라 시장 모두 저탄소, 기후 대응 자산과 투자 기준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동향입니다. 투자자와 기업은 상용화에 들어선 탄소 포집 저장 프로젝트 그리고 또 SBTI의 금융 표준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아와 현대모비스에 관한 자료입니다.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담당 강성진입니다. 기아하고 현대모비스 실적 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에 대해서는 투자의견 바이오와 목표주가 13만원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관세 부담이 예상보다 컸다는 거, 그리고 미국에서 점유율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거, 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일단 실적부터 좀 말씀드리면 영업이익 2.8조 원 나와서 1년 전 대비 24% 감소했고 시장 컨센서스와 저희 전망치 모두 크게 하회했습니다. 예상보다 관세 비용이 컸습니다. 7,860억 나와서 예상보다 3천억 이상 많았고요. 그리고 인센티브 증가에 따른 이익 감소, 그리고 시험비 증가에 따른 이익 감소 등이 있었고, 다만 환율에 따른 수혜로 이익 감소 일부가 상쇄가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관세 부담이 좀 컸다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도 상당히 좀 특이했었고요. 다만 회사 쪽의 발표를 보면은 관세 부담에 대해서 인센티브 관리 등을 통해서 단기적 실적 방어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건 시장 점유율 확대하는 거랑 좀 모순돼서 보인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장기의 현금 흐름 전망치는 상향을 하지만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다 하향을 했습니다. 투자의견 목표주가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목표주가를 40만 원으로 11% 상향하고 투자의견 바이를 유지를 합니다. 전동화 사업에서의 이익 기여가 발생했다는 점이 좀 특이하고요. AS 부품 가격 상승이 있었다는 부분이 특이한데 역시 실적을 좀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8,700억 나와서 1년 전에 37% 증가를 했고요. 시장 컨센서스 저희 전망을 모두 상회를 했습니다. 이 배터리 공급 물량이 증가를 하면서 그 모듈 부품 사업에서의 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고 저희 전망치 대비로도 좀 크게 상회를 했고요. AS 사업에서는 환율만 올랐을 뿐만 아니라 판가 인상도 좀 같이 있어서 8,280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와서 역시 저희의 전망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중심으로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생산이 늘고 있고, 이에 따른 전동화 사업, 즉 모듈 부품 사업 쪽에서 손익 개선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미국에서 전기차 지원 정책이 후퇴하고 있어서 현대차 그룹의 미국 전기차 생산 증가 속도는 앞으로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AS 부품 가격은 계속 이미 상승을 하고 있고 향후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한 추가 인상도 용이하다고 판단돼서 현대모비스 이익 증가 요인이 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전동화 쪽, 그리고 내년에는 AS 부품 중심으로 해서 영업이익 전망치를 5.2%, 8.4% 상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금융업종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에 관한 자료입니다. 강승건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한지주에 대해서 투자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92,000원으로 10.8% 상향합니다.
이번에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는 이유는 이번 2분기 때 기대치를 상회하는 주주환원율 재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2분기에는 비은행 자회사의 추가 충당금 부담으로 크레딧 코스트 레이쇼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시현을 하였지만 추경 소비 쿠폰 등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지출을 감안한다면 하반기의 개선 기대감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 자사주 매입 수각 규모는 6천억 원으로 당초 4천억 원을 예상치 4천억 원을 상회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총 주주 환원율은 47.7%로 전년 대비 7.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주주 환원 수익률은 7.1%로 시중은행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연결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은 1.55조 원으로 컨센서스를 7.2% 상회했습니다. 대출 성장이나 CCR 측면에서는 부진하였지만 님 그리고 비이자 쪽에서의 큰 폭 성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룹 CET1 비율은 13.6%로 32bp 개선됐습니다. 환율 하락과 성장 및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서 RWA가 1.14%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하나금융주주입니다. 투자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11만 5천 원으로 4.5% 상향합니다. 원화 강세 구간에서 비이자 이익 및 CET1 측면에서 하나금융주주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 자사주 2천억 규모 발표로 인해서 주주 환원율 재고 속도 상향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당초 예상보다는 주주 환원 규모가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4분기에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수각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 저희는 4분기에 약 1,000억 정도의 추가 자사주 매입 수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주주 환원율은 39.8%, 저희의 가정 1,000억을 더하게 되면 42.3% 수준이고요. 주주 환원 수익률은 6.6%입니다. 2분기 연결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은 1.17조 원으로 컨센서스를 6.1% 상회했습니다. 대출 성장 양호했고요. 님 역시 좋은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특히 환평가 이익이 반영되면서 비이자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금융주주입니다. 투자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3만 원으로 3.4% 상향합니다. 저희가 투자의견 바이를 유지하는 이유는 이제 3분기 이후에 보험자회사의 이제 실질적인 실적 반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026년 이후에는 증권, 자산운용, 보험사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적극적인 RWA 관리로 인해서 2분기 CET1 비율이 전분기 대비 34bp 매우 큰 폭으로 개선된 점 역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우리금융주주는 12.5%를 주주환원율 상향의 허들로 말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을 상회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보험사 공정가치 평가 결과에 따라서 영가매수 차익이 축소될 경우 CET1 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해당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주환원율 추가적인 상향 결정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기 모멘텀 측면에서는 약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생명보험사 인수 이후에 보유연 재고와 ALM 매칭 비율 확대가 이제 시행이 된다면은 이익 기여도 역시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분기 연결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은 9,346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12.6% 상회했습니다. CET1과 님 측면에서는 특히 이제 비이자 쪽에서는 긍정적이었지만 주주환원율 재고와 성장, 그 다음에 크레딧 코스트 레이쇼 측면에서는 부진했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HDC 현대산업개발에 관한 자료입니다.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리뷰 자료입니다. 투자의견 바이 목표 주가 32,000원 유지하고요. 정체 양상의 시장을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2026부터 분명하게 빛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모아가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비용이 좀 있었는데 자체 부분 주택 매출 총익률이 38.4%를 기록했기 때문이고요. 주택시장이 썩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급 목표치가 상향됐습니다. 기존 11,375세대에서 13,700세대로 올렸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주가는 6월 중순부터 정책이 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탈 개선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돼서 이 상황이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LG에너지솔루션과 S-오일에 관한 자료입니다. 전우재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유학 담당 전우재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부터 먼저 발표를 드리면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며 목표 주가는 소폭 상승해서 최소한의 업사이드를 유지합니다. 지지난주 실적은 미리 나왔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은 5천억가량, 컨센서스를 50% 상회했습니다. 미국 전반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4% 정도밖에 늘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주요 고객인 GM 판매량이 140% 늘어나며 실적 개선된 효과였고요. 9월 말부터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8월부터는 아마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3분기 영업이익은 4천억대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좀 좋았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보조금이 삭제되는 것은 9월부터 아쉽지만 중국 국가들의 ESS 수입이 제한되는 점이 ESS 판매량 확대로 빠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 기존 EV용 전기차용 2차전지 생산 라인을 ESS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피해가 좀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 SOL 발표드리겠습니다. SOL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며 목표 주가도 8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상향한 이유는 하반기와 2026년도 실적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2분기부터 3, 4월부터 뚜렷하게 정유 증설 종료되고 폐쇄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또 중국 구조조정까지 발표되면서 마진은 계속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3,400억 적자로 확대되었으나 이 중에서 일회성 비용이 5천억가량 발생을 했었습니다. 4월달에 유가가 크게 하락했던 것, 환율 감소, OSP 급등 등이 문제였고 이러한 문제들이 제거되는 3, 4분기에는 실적이 1,500억, 2천억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한미약품에 관한 자료입니다.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약바이오 담당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한미약품 2분기 실적 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약품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36만 원을 유지하고 확인될 수 있는 실적의 회복세 그리고 R&D 이벤트를 기반으로 탑픽 의견도 유지합니다. 연결 기준 2분기 매출액은 3,613억 원, 영업이익은 604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각각 5.2% 하회, 3.8% 상회했습니다. 별도 매출액은 2,640억 원, 영업이익 435억 원을 기록하면서 해외 API 수출 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내 고마진 품목 위주의 성장세로 영업이익이 개선되었습니다. 북경한미 매출액은 867억 원, 영업이익 167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중국 내 집중구매 제도 영향 심화로 인한 ETC 품목의 매출이 감소함에 기인했습니다. 한미정밀화학 매출액은 230억 원, 영업이익은 20억 원으로 비록 세파 계열 항생제 경쟁 심화로 API 부문은 수익이 부진했지만 수익성이 높은 CDMO 부분이 성장하면서 영업이익 기준 흑자를 실현했습니다. 에이다에서 발표한 LA-트리아 UCN2는 연내 임상 2상 1상의 진입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상업화가 제일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에페글라나타이드도 임상 3상이 3분기 내 종료가 예상되고 연내 탑라인 데이터와 확인이 가능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MSD에게 기술 이전된 메쉬 대상 에피노 페그듀타이드 같은 경우는 임상 2비상이 모집 완료되어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2비상 결과 발표가 예상됩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3상에 대한 대규모 마일스톤도 기대해볼 수 있어 R&D 모멘텀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제일기획에 관한 자료입니다. 최용현 연구원입니다. 네, 제일기획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25,000원으로 방향 조정합니다. 실적 추정치 변화는 없는데 국내 최고 수준의 주주 환원 기업으로서 저희는 추가적인 주주 환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주 환원율이 약 60%인데 이거를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저희는 프리미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3분기는 조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광고주의 마케팅 집행 둔화, 광고 비수기 영향으로 이제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소 전년 수준의 배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미국 기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서비스 나오고요. 김세한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종목 담당 김세환입니다. 서비스나우의 실적은 AI 수요에 힘입어서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저희는 여전히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립니다. 투자 포인트를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 거액의 연간 계약 가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구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5% 그리고 향후 12개월 적용 매출도 21.5%로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2.5%포인트 증가한 29.5%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가 측면을 보면 일단 자사주 매입을 통한
높은 ROE가 27.2%가 유지되고 있고 매출 성장성을 반영한 기업 가치 3년 정도를 저희가 혼생 기반으로 기업 가치에 대비해봐도 시장 대비 저희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운용 비중 확대를 유지를 드립니다. 이번 실적은 매출은 22%, EPS는 3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일단 500만 달러 이상의 이제 연간 순계약 가치가 한 20% 증가했고 분기 재계약률도 98%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 치폴레 멕시칸 그릴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중호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기업 분석 담당 유중호입니다. 치폴레 같은 경우는 상반기 소비 심리가 악화되면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하반기 실적 성장이 다시 회복세가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단 매장당 평균 매출 성장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향후 3년 장기 매출 성장률을 반영할 수 있는 이제 기업 매출 대비 기업 가치가 동종 기업 대비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하므로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드립니다. 최근 실적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규 매장에 힘입어가지고 증가했으나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고, 반면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하는데 좀 그쳤는데요. 이번 동일 매장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 약간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일단은 실적 개선세가 좀 나타날 것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가을에는 60개 매장에 새로운 플랫폼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고, 올해 연간 기준 신규 매장은 최대 345개를 오픈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일단은 해외 확장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중동 시장 확대를 좀 계획 중이고, 멕시코 매장은 2026년 초에 개설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7월 28일 월요일 KB 리서치 모닝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